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그란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란폰도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소소한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란폰도를 참가하게 될 경우 혼자 또는 지인들과 함께 혹은 동호회나 팀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혼자가 편해서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럿이서 카풀이나 버스 대절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혼자 가게 된다면 시간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자유롭겠지만 단점으로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을 것이고 여럿이 간다면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같이 이동하게 되는 라이더 분들과의 실력 차이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레디오 또는 그란폰도로 코스가 틀리거나 같은 코스로 타더라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 완주 시간에 따라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 역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가능하면 같은 코스로 비슷한 실력을 가진 라이더분들과 이동하면 최선이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좀처럼 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란폰도를 참가하는 목적은 라이더마다 틀리겠지만 많은 인원 속에서 안전하게 컷오프 당하지 않고 무사히 완주하는 것이 가장 우선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그리고 완주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란폰도에서 만나게 되는 위험한 상황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로 처음 보는 많은 인파들 속에서 충돌과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 둘째, 노면 불량 혹은 다운힐에서의 낙차. 셋째, 체력 고갈로 인한 봉크 같은 상황이 생길 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 등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란폰도 특성상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룹별로 나누어 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초반 퍼레이드 구간 및 다수의 인원으로 인해 병목 구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병목 구간에서는 시야를 좀 더 넓게 보고 좌측 우 간격 및 앞사람과 간격을 조금 더 두고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병목 현상으로 인한 급제동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외치는 소리라던가 수신호에 신경 써주세요. 병목 구간을 빠져나오게 되면 각 그룹별로 길게 늘어지게 되고 페이스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뭉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페이스가 비슷하다고 해서 평소 라이딩하는 스타일까지 비슷하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방어운전하는 마음으로 브레이크 제동거리와 방지턱 및 홀과 같은 노면 상황은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운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라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인 다운힐에서의 낙차. 어떻게 하면 그란폰도의 많은 인원들 속에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러한 대회에 나왔을 경우 다운힐에서 앞사람을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다운힐은 본인의 페이스대로 혹은 평소 타시는 것보다 좀 더 서행한다는 생각으로 내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앞쪽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해당 그란폰도 코스로 처음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스의 헤어핀이나 노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미 누군가 낙차해서 넘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뒤에서 추월하려는 라이더들도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주위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최대한 서행해서 안전하게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행해서 내려가게 될 경우 뒤에서 오는 라이더가 급브레이크를 잡는 일이 없도록 우측으로 붙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특히 다운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좌우로 크게 움직이는 행위는 뒤에 있는 라이더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체력 고갈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봉크가 오게 되면 더 이상 라이딩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처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각종 안전사고에도 노출되게 되죠. 시야가 좁아지고 자전거도 제대로 컨트롤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낙차하게 될 확률도 자연스레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보급 및 휴식을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그란폰도의 위험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그란폰도를 준비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란폰도를 처음 신청할 때 홈페이지에서 해당 코스와 보급소의 위치 등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한 큐시트를 주최 측에서 배부하거나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으며 코스 GPX 파일을 통해 코스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필히 숙지를 해야 하며 GPX 파일의 경우 갈림길에서 코스를 안내해주는 인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필의 정보는 물론이며 특히 급커브나 다운힐에서 헤어핀 구간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기에 좀 더 안전한 라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란폰도를 준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체력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그란폰도마다 난이도의 차이는 제법 있겠으나 거리로 볼 경우 대체적으로 100에서 120km가 평균이며 문경이 150km, 설악이 200km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필의 개수, 즉 획득고도 역시 꼭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어필의 난이도와 개수에 따라 그란폰도의 난이도가 정해지는 것과도 다름없으니까요. 지금 시청 중인 영상에는 문경 그란폰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문경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문경 그란폰도는 약 5개 정도의 어필이 나오며 총 거리는 153km, 획득고도는 1900m입니다. 이 정도의 코스를 무사히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마일리지입니다. 마일리지는 체력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으로는 최소한 일주일에 200km 이상은 타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대회 직전 한 달 정도는 최대한 마일리지를 올리시고 대회 일주일이나 2주 전에는 해당 그란폰도 코스와 유사한 코스로 라이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